그래서 개정된 거 수정해가지고 제가 또 수정 다 끝나면 드릴게요. 이 체계도 같은 것을 갖다 2년을 못 써요. 왜냐 그러면은 나라가 법을 계속 바꾸잖아요. 부동산 공법이 워낙 개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드리고 또 올 봄에 혹시나 개정되면 새로운 체계도를 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정되는 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법 선생님이 너무 부러워요. 민법 안 바뀌거든. 부러워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개정된 거에서 체계도 또 바꾸게 되면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계획법은요. 지금 개정된 거 다 넣어가지고 체계도를 갖다가 다시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예. 그 완성된 바로 드릴게요. 아마 다 예? 개정되면은요. 그 개정된 법률이 시험 보는 날까지 효력이 생기면 적용이 되고요. 개정은 됐는데 1년 후에 시행인데 1년 후 날짜를 봤더니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넘겼다 그러면은 개정은 됐는데 시험에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개정되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또 있고 개정되고 나서 심하게는 2년 후에 시행해가지고 시험에는 안 나와. 예, 시험에는 그 정답이 아닌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개정된 것들마다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다 틀려요. 개정된 조문들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확인해가지고 개정된 내용 중에서 내년 시험일까지 효력 발생하는 것만 체계도에 다 집어넣고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나눠드리는 것만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192페이지에요.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초과정 때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요 시설 사업의 그 절차 있죠. 그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굵직굵직한 그 제목을 좀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뭔가? 뭐 도로 설치 사업, 도로 설치 사업이라든가 무슨 뭐 공원 설치 사업, 설치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도로가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법령에 나열되어 있을 때는 기반시설, 그 도로를 특정한 도시에 설치하겠다고 그 도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요. 도로 설치 사업, 학교 설치 사업. 그래서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요. 먼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합니다. 자,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죠. 그럼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계획 시설이 되고요. 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요.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뭐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거예요? 기반 시설을. 그래서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도로 설치.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이렇게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도로 같은 거죠.
도로 같은 거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다. 그러면요, 3개월 내에 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구체적인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 그래요.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집행 계획. 그래서 요 단계별 집행 계획은요, 1단계 계획하고요, 2단계 계획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단계 계획은요, 자, 1단계 계획은 3년 이내 해야 될 계획. 2단계 집행 계획은 3년 이후에 해야 될 계획이 2단계 집행 계획이에요. 그러면 도로 설치할 때 만약에 5년이 걸린다 그러면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계획은 1단계 집행 계획이에요. 4년, 5년 차는요, 2단계 집행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은요, 다음 단계가 시행자가 확정이 돼요. 시행자. 자기 이름을 걸고 저 도로를 설치하는 사람이 확정이 됩니다. 자, 이 시행자는요, 원칙이, 자,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는 6명 그랬죠?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 예외적으로요, 국토부 장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도로 설치할 때. 그 다음에 플러스 비행정청도요. 비행정청, 바로 민간인, 사인이에요. 민간인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LH공사도 시행자. 그 다음에 건설회사도 지정을 받으면은요, 그러면 시행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민자 유치 사업 들어보셨어요? 민자 유치 사업 안 들어봤어요? 민자 고속도로는 달려봤어요? 자, 우리 민자 고속도로는 거의 지름길이죠. 통행료 안 내는 도로는 삥 돌아가고, 통행료를 내는데 지름길로 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고 이제 고민하잖아. 통행료 내고 빨리 갈 것인가, 통행료 안 내고 돌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 민자 고속도로가 생기냐 그러면요, 국가나 지자체가 고속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를 불러요. 야, 너네 돈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해라. 그러면은 앞으로 한 50년간 통행료 받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건설회사는 이제 수지 분석을 해요. 야, 이거 고속도로 설치할 때 한 5천억 더 갈 텐데, 우리가 5천억을 모아서 고속도로 설치하고 한 50년간 차 한 대당 통행료를 얼마를 받고 차가 앞으로 몇 대 지나갈 거야, 이거 계산해가지고 본인들이 우리가 돈 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자 고속도로예요. 그러면 이 민자 고속도로는요, 국가나 지자체하고 건설회사가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그 기간하고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계산을 잘못하고, 그 다음에 요 건설회사 계산을 잘해가지고 건설회사가 대박이 나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거가대교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거가대교, 여기가 거제도에 있죠. 이 거가대교도 민자로 만든 다리예요. 다리도 기반시설이거든. 민자로 만들 때요, 차가 많이 안 지나다닐 줄 알고요, 비싸게 통행료를 비싸게 매겨준 거예요. 나라에서요. 차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이 다녀. 그 비싼 통행료를 내고 아마 그 10,000원, 20,000원 할 거야 하면서 다니는데,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 1년에 5천억씩을 벌어요. 다리 설치 비용 빼고 1년에 5천억씩 버는 거예요. 대박 났죠, 그렇죠? 예. 나라에서 이건 누가 계산한 거야? 담당자 누구야? 막 난리 났었습니다, 지금요. 예.
이게 바로 우리 비행정청. 우리 비행정청은 크게 두 명이죠. 공공기관도 있고요. 공공기관도 비행정청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 건설회사죠. 민간 시행자도 비행정청.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시행자도 될 수 있다. 그 건설회사가 시행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이 시행자가요, 자기가 공사할 계획을 작성해요. 시행자가 자기가 땅 팔 계획 작성하는 것을 실시 계획이라 그래요.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합니다. 실시 계획 인가 고시. 이게 뭐겠어요? 땅 파는 거라 그랬죠? 자, 저 시행자, 저 건설회사 같은 시행자가 우리가 앞으로 저 땅을 어떻게 파고 어떻게 공사하겠다. 이게 실시 계획이에요. 이걸 작성해서 이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인가권자, 도장 찍어주는 인가권자가요, 원칙이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이에요. 우리 시도지사는 몇 명이죠? 5명.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플러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 5명을 시도지사라 그래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대도시 시장 그러죠. 이제 원칙적으로 인가권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인가권자가 돼요. 언제? 국토부 장관한테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받고,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인가권자가 되는데, 만약에요, 남양주에 도로 설치할 때 건설회사 하나를 남양주 시장이 시행자로 지정해 준 거예요. 민자고속도로. 예, 그럴 때는 시행자는 그 건설회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건설회사는 자기가 땅 팔 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대도시시장이니까 남양주 시장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예.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드디어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 땅 파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공사 잘했는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준공 검사라 그래요. 준공 검사 이후에 이제 공사 끝났다고 외치는 거, 이것을 공사 완료 공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쓴 거 있죠. 이 단어만 기억해도 엄청나게 공부한 거예요. 단어만. 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도로 하나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이 그래요. 지자체에다가 여기다가 도로 설치해 달래. 그랬더니 한 5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그래,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5년씩이나 걸려? 그러면 도로는 기반 시설이죠. 그럼 뭐 해야 돼? 기반 시설을 그 도시에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우리 입안 결정 절차를 지난시 공부했었거든요. 기초조사부터 해서 뭐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도시관리 계획 입안하고 그 다음에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했잖아요. 그것만 한 2년은 걸릴 거야. 아무리 빨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3개월 내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해. 그 다음에 시행자가 확정이 돼. 시행자가 뭐 해야 돼요?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사하는 기간을 빼고도요, 공사 착수할 때까지 몇 년이 지나죠.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아니 무슨 도로 하나 설치하는데 아직 결정하는데 몇 년씩 걸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요 공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아 그게 뭐 이렇게 몇 년씩 걸려 그렇죠? 예, 이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냈다. 공사 잘했는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준공검사. 예.
이거 통과하면은요. 공사 끝났다가 외치는 게 뭐예요? 공사 완료, 공고.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 있고 난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9시 뉴스에 나와요. 어디에 도로를 뚫었다는 거예요. 도로.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오색 테이프를 이렇게 쳐요. 치고 높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위를 이렇게 들어요. 이만한 가위를. 가위예요. 우리 골목에 보면은 소변 금지하고 이 가위 그려져 있죠. 이 가위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한복을 입은 도우미들이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프 자르는 거 나오죠. 테이프 자르는 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는 저 도로 쓰면 되잖아요. 도로 이제 쓰기 시작한 첫날 뭐 하는 거예요? 테이프 자르는 거지. 이 가루 자르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 절차의 마지막은 뭐예요? 테이프 커팅. 테이프 커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합격자 모임이 있었을 때 케이크 커팅했습니다. 합격했다고 케이크 이렇게 자르고 막 그래서 케이크. 예. 자르고는 또 안 먹어 또 케이크를 살찐다고 다 자르기만 하고. 예. 자, 그래서 이 절차에서 우리 대표적인 저 단어들이 있잖아요. 요거 순서만 가지고도 물어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하나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192페이지 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돼 있고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나오죠. 아,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 누가 수립하는가 그런가 보다. 종류 및 조정에서 자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 뭐 수립 절차 등등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밑에 나오네요. 6명. 그다음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그다음에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다음 보충학습의 민간 시행자도 지정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나오고 194페이지 보니까 실시 계획 나오죠. 당연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해요? 시행자가. 자, 땅팔 계획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제 국공유지 처분 제한 수용 사용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뼈대를 공부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살을 하나씩 이제 붙여 나가면 돼요.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요 절차, 이 절차를 기억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우리 195페이지 보시면은 너무나 어려운 계획이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역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도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거 지우기 전에 사진 찍으려면 일단 사진 한번 찍으세요. 사진 찍을 사람. 예. 지우기 전에 절차. 예. 사진 찍으시면 찍어도 돼요. 예. 가끔 가다가 제 얼굴까지 집어넣으면 안 되고 사진 찍으려면 찍어도 돼요. 예. 어차피 제가 이제 그 개정된 거 정리해서 국토계획법 체계도 드리거든요. 체계도 이게 잘 정리돼 있어요. 예. 어차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개정돼서 그렇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예. 원래 내가 쓴 글씨는 내가 안 주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지웁니다. 여기까지 좀 지우고 우리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너무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게 계획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게 아니냐는 거예요. 지구를 단위로 한다고. 이때 이 지구는 작다는 뜻이에요. 요만한 곳을 지구라 그래. 예. 그래서 이거는 규모가 작은 계획인데요. 자, 요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우리가 대규모 건축을 전제로 합니다.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이걸 전제로 해요. 지구 단위 계획은 대규모 건축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자,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그 의가 나옵니다. 의가 뭐예요? 뜻이죠. 뜻.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뜻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요. 미관을 개선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요.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법에. 읽긴 읽었는데 그 뜻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 195페이지 그 의 한번 보세요. 제가 써놓은 거 똑같죠.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5번의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한 종류. 내용 6개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자, 읽기는 읽었는데 그것이 뭔지 뜻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뜻에 대해서는요, 우리 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언니, 예, 현재 나이 몇 살 됐어요? 예, 39. 난 29인 줄 알았어. 예, 눈만 보니까 너무 어려 보여. 자, 한번 3개 중에 하나 골라봐요. 강남역, 그 다음에 종로, 그리고 한남동 3개 중 하나 골라봐요. 강남역. 그럼 강남역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문형 강이야. 주문형 강의. 우리 강남역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강남역이에요. 자, 우리 강남역은요, 우리 용도 지역상 여기는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용도 지역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일반 상업 지역. 강남역 일대 다 전부 다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역 주변 다. 그리고 여기는 화재가 많이 날 것처럼 보이죠? 화재 나면 위험하잖아요.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고. 근데 여기 강남역에 자, 지구 단위 계획이 현재 수립돼 있어요. 강남역에는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보겠어요. 우리 강남역은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은행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또 어느 기업체 본사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봤더니 증권회사 있어요. 미래에셋을 낳겠다. 그 옆에 또 다른 은행도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인데요. 자,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없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쪽에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갖고 있어요. 땅값 비싸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빌딩을 올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층짜리 건물 하나 지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본이 적게 드는 사업을 합니다. 이분이요, 여기
미래에셋에서 퇴직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통닭집을 하나 냈어요. 코스닭이라고. 코스닭 이렇게 하나 냈어. 예. 옆에 보니까 다시 코스닥에 경쟁업소가 생겨서 역시 이 비싼 땅에 이 사람도 땅 주인이 을이 빌딩을 올릴 돈이 없어요. 또 단층짜리 하나 또 짓고 통닭집 위풍닭닭 닭닭 이거 리을 기억 맞죠? 맞죠? 리을 기억 맞죠? 예전에 어느 가수가 텔레비에 나와서 퀴즈 프로그램에서 정답이 닭이었는데 닭이 이렇게 쓴 거야. 닭. 그래서 사회자가 당황해가지고 받침이 하나 빠졌다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긁적하게 하나 더 썼어. 이렇게 닭 이렇게 누군지 알죠? 예, 말하면 안 돼. 또 이거 명예훼손 돼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여기 또 다른 또 비슷한 중국집 하나 또 들어서는 거야. 병이 갖고 있는 중국집 진짜루라고 진짜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드디어 은행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오늘 내가 강남역에 간 이유는 금융 거래를 하고 싶어서 가는데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서 이 은행에 가는 방법. 이쪽으로 코스닥, 위풍닭닭, 진짜루를 지나서 요 은행에 가는 방법. A 은행, B 은행. 그러면 사람이 금융거래 하러 온 사람은 어느 은행 쪽으로 주로 가고 싶어질까요? 아마 A로 가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B은행이 장사가 안 되거든. B은행 지점장님께서 요 코스닥 주인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 비싼 땅에다가 빌딩을 지으시고 좀 멋있는 업종을 다 유치하셔야지 단층짜리 이렇게 허름하게 지어놓고 코스닥이 웬 말입니까? 통닭이 웬 말입니까? 그때 이 갑이라는 분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땅에 단층짜리 건물을 짓던 빌딩을 짓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예? 내가 전봇대로 일을 쑤시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개인은 다른 개인한테 건물을 올려라 내려라 강제하지 못하죠. 무슨 업종을 해라 마라 강제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 망하겠죠. 이 은행이 망한다고요. 자, 우리 깨끗한 건물하고요, 지저분한 건물이 붙어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지저분한 건물이 이겨요. 예. 지저분한 건물로 둘러싸이잖아요. 깨끗한 건물이 망해요. 예. 다른 나라가 다 입증해 준 거예요. 다른 나라가. 그래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하고요, 수업 시간에 떠들고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누가 그 학원을 떠날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떠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그러면 이게 망한 자리에는 이거하고 비슷한 업종이 들어서죠. 이러면 도시가 슬럼화가 돼버려요. 점점. 예. 거기는 항상 나쁜 것만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강의를, 그때는 이제 동영상이 없었을 때예요. 인강이 없고 다 학원에 나와야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저기 도시를 말하면 안 되네요. 어느 지자체에 학원이 한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중개사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각 학원에서요, 퇴학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학원 퇴학당하신 분, 학원에서 이분들이 어느 한 학원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럼 그 학원 분위기는요, 바로 슬럼화 돼 있죠. 슬럼화. 예,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여기다가 지금도 강남역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돼 있어요. 여기를 다 뭐로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게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딱 지정해서요, 이제 강제라는 거예요. 건물 안 짓는 건 괜찮아. 지으려 그러면 최소 몇 층 이상으로 지어라 하고, 들어오는 업종 중에 이런 것들은 금지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철공소 만들면 어때? 철공소. 강남역에 철공소 있어요? 없죠? 금지.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아. 강남역에 혹시 동물원 있어요?
없죠. 교도소 있어? 없죠. 원래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요, 동물원 허가 나와요. 교도소 허가도 나와. 철공소도 가능해. 없죠. 뭐 한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못 짓게 한 거예요.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업종은 설치를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을 안 짓는 건 괜찮아. 지을 땐 최소 몇 층 이상으로 지어라. 그리고 빌딩을 이렇게 짓고요. 빌딩과 빌딩 사이에 한 블록 뒤에 이제 허름한 음식점들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제 시내 나가면은 길가에 빌딩 들어서 있죠? 빌딩과 빌딩 사이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좀 허름한 건물들도 있고 조금 값이 싼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자, 땅값 비쌀 때는 빌딩 세우는 게 토지 이용 합리화죠. 그렇죠? 비싼 땅에는 빌딩을 짓는 게 토지 이용 합리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에서는 상업과 금융에 어울리는 용도의 건물만 지어야지만 그 상업과 금융을 하는 그 도시의 기능이 증진되죠. 그다음에 미관이 개선이 되죠. 왜? 깨끗한 빌딩은 길가에, 골목과 골목 사이 들어갔더니 허름한 건물 들어서면요, 이게 미관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양호한 환경이 확보가 되고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도시 관리 계획을 말한다. 바로 토지 이용 계획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일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부. 자, 우리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게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6개 시군이죠. 그렇죠? 거기 일부야.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데 이것을 전부라고 바꾸어서 기출문제에 4문제나 나왔어요. 일부. 그럼 여러분요, 저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일부만 수립하는데 이것을 전부라고 바꿔서 내는 문제는 수준 높은 문제일까 치사한 문제일까? 수준 높은 문제라는 거야. 왜? 지구 단위 계획의 특징이 그 일부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 같은 데 보면은요, 강남역의 일부. 강남역이 서초구예요. 강남역이 강남구 아니에요. 강남역은요, 강남구에 있지 않아. 서초구에 있어. 서초구 중에 또 일부야. 여기 강남역 주변 일부. 사당동의 일부, 면목동의 일부, 을지로의 일부. 다 그 일부 지역에 적합하게만 계획을 수립해요. 맞춤형 계획이에요. 맞춤형. 그러니까 전부라 그러면요, 서울시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수립되는 거예요. 그 일부에만. 예.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서도 지금 한 수십 개 수립돼 있을 걸요. 지금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보통 웬만한 50만 이상 되는 시는요, 최소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여기저기 수립돼 있어요. 보통요. 그 일부에만 적합하게. 그래서 요 일부를 전부로 바꿔내는 문제는 수준 높은 문제다. 기출 문제 4문제나 나와서 지금까지요. 예.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의 뜻은 요거고, 이 뜻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대규모 건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을 때는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생긴 지 이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거 2000년에 생겼어요. 2000년도에 생겼어요. 2000년도.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1999년도 12월 31일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1999가 2000년이 되면은 컴퓨터가 오작동할 거라 막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해서 제야의 종소리를 치는데 카운트다운 하는 거야. 야, 이제 앞으로 10초만 있으면 해가 바뀌는데 1999년도가 2000년으로 바뀌면은 컴퓨터나 이런 게 오작동을 해서 사고가 터질 수가 있다 막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오작동 안 했죠. 예. 와,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이제 학번을 정할 때 99 학번이었다가 99 다음에 뭐야? 예. 20 학번 그래. 99 다음이 00 학번 막 그랬잖아요. 00 학번. 00 학번이 뭐야? 2000년. 01 학번, 02 학번 막 이렇게 나온 거죠. 그 2000년부터 지구 단위 계획이 생겼어요.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면 1999년도까지는 원래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옛날 있던 구도시계획법에요. 옛날 도시계획법에 상세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상세계획. 그리고 옛날 건축법이에요. 옛날 건축법에 도시 설계라는 게 있었어요. 두 개가 하나로 더해진 게 지금의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 상세 계획은 뭐냐 그러면요. 말 그대로 상세한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문의 색채, 간판의 크기, 색채, 재질, 담의 높이 이걸 정하는 계획이었어요. 상세 계획.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갔더니요. 자기 집 대문 페인트 칠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 색깔을요. 상세 계획 정해. 어떤 색깔을 칠하면 안 된다. 간판의 크기, 색채, 재질 있죠. 이것도 상세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 상세 계획 때문에 상가에 갑자기 간판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전에는 상가 건물에 간판이 크게 막 붙어서 상가 벽의 색깔이 뭔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갑자기 간판이 좀 작아지고요. 글자가 좀 작아지고 눈이 좀 편해지는 크기로 바뀐 경우가 있었죠. 그때 이런 상세 계획 때문에 그래요. 이 바뀐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기의 담의 높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담의 높이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은요, 여러분 타운하우스라 들어보셨어요? 타운하우스. 그래서 우리가 전원주택 같은 거잖아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전원주택 갔더니 자기네 집하고 자기 옆집하고의 담이 나무 펜스로 한 거야. 나무로. 나무 펜스 있잖아요. 해놓은 거 담을. 그거 왜 나무로 해놨겠습니까? 벽돌벽으로 안 하고 옆집하고 이 집에 벽을 갖다가 담을 갖다가 나무로 이렇게 놨어요. 옛날에 다 상세 계획 때문에 거예요. 담을 갖다가 나무로 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나무로. 예. 만약에 저런 계획 없으면 저 같으면요 벽돌 쌌습니다. 이렇게 쌓고 맨 위에다가 소주병하고 맥주병 깨서 꽂아놓을 거예요. 이렇게. 거기 옛날 보셨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상세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못해. 자기 집 벽에다가 담벼락을 갖다가 만들고 거기다 맥주병 꽂아 놓을 수가 없어. 예. 상세 계획 못하게 하면은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요 도시 설계는 뭐냐면 지금 물론 없어졌죠. 건물을 한 개, 두 개 지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때는 그냥 못 지어요. 동네 분위기에 맞게 건물을 체계적이고 미관을 유지하면서 지어야 돼. 이게 도시 설계예요.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때 체계적이고 미관을 유지하면서 짓게 하는 거. 요 두 개가 하나로 더해진 게 지금의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두 개를 더해 생각하시면 돼. 항상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상세한 규제를 통해서 건물을 체계적이고 미관을 유지하게끔 짓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만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대규모 건축. 이것만 이해하면 공부하기 아주 쉬워요. 지구 단위 계획하면 대규모 건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수립하는구나.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의 분위기 나오죠.
땅값 비싼 곳에서는 빌딩 짓게 하는 게 토지 이용 합리화. 길가에는 깨끗한 빌딩, 그 다음에 간판도 깨끗하게 달게 하죠. 미관 개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이에요. 이 의의가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어요. 이 의의가 시험에 뜻을 물어보는 게 저 의의를 못 외우겠다 그러면요, 여기 코스닥에 한번 가봐요. 코스닥의 주인 아주머니께서 닭을 튀길 때 닭의 이 기름이 안 좋아요. 피부가 얼굴에 기미가 낀 거야. 자기 거울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이 껴서 환장하겠네.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그래서 김이 껴서 환장하겠네. 그래서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 거울을 꺼내서 자기 얼굴을 봐.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이래도 못 외우면은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선생 잘못이에요. 모든 건 다 내 잘못이야. 예. 그래서 저기 제일 많이 나왔죠. 우리 개념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195페이지의 그 의, 그거 하나 더 보시고 그 뒤에 보면은 이거는 기초 과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디까지 보시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196페이지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1번 재량적 지정 대상 나왔죠? 이것은 지정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지금 외우는 거 아니고요. 대충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대규모 건축이 다 있는 곳들이죠. 그렇잖아요. 건물을 다 대규모로 짓는 곳들이잖아요. 그때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역시 건물을 많이 짓는 곳들인데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지정하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3번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어디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필요가 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지금 보시는 거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98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내용.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내용. 예.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서 5번 같은 거 보세요. 건축물의 배치 뭐야? 예, 건축물의 배치. 예. 길가에는 빌딩을 배치하고 한 블록 안쪽에는 허름한 건물을 배치한다. 건축물의 형태, 특이한 형태의 건물 못 짓게 해요. 만약에 이런 규제 없으면요,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지을 거예요. 멀리서 봐도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보이도록 30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 멀리서 봐도 저 아이스크림 가게는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건물 못 짓게 돼 있어요. 왜? 형태를 규제해. 만약 이게 지어놓잖아요. 술 취한 아저씨가 이 건물을 혀로 핥고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돼. 예, 형태 규제하는 거지. 그다음에 색채. 여러분들 완전히 황금색 빌딩 없죠? 누런색은 있죠. 63 빌딩 누런색이 지금 황금색 아니잖아요. 왜 황금색 페인트를 못 칠할까? 햇볕에 반사되면 다 교통사고 나죠. 못 칠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이런 빌딩 있잖아요. 무지개색 어때? 1층은 빨간색, 2층은 주황색, 노란색 하면은요. 전화 왔어요. 이게 남양주 공인중개사고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요. 무지개색 빌딩으로 오세요. 얼마나 멋져. 못 칠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이 피곤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색채 규제하고요. 이런 규제 없으면 저는요, 빌딩이 하나 있으면은 한 빌딩에는요, 황금색을 칠할 거야. 벽에다가 완벽한 황금색. 옆에 건물에는 은색을 칠할 거야. 금은 빌딩 어때요? 금 빌딩. 갑자기 서 있는 이렇게 만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이 금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은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닙니다. 너는 참 정직하구나. 둘 다 가져라. 예?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예. 불가능해. 색채 규제, 색채, 예, 색채.
건축선, 건물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건축선 다 규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요 이제 이해만 하면은 나머지는요 자주 보면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살을 붙이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살 붙이는 거 우리 뼈대만 잘 잡고 개념만 잡으면 공법은 다 쉽고요. 지난주 학교학생들 와서 저한테 자기 성적 다 얘기했어요. 가장 적게 맞으신 분이 60점이었어요. 학교 중에.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제가 실수로 몇 개 틀렸어요. 눈 뜨고요. 안 틀렸는데 70 넘었을 텐데. 그때 지난 학교학생들 75점, 80점 다 넘었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공통점 뭔가? 바로 우리가 기초과정 할 때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던 분이에요. 살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살을 갖다가 차례대로 붙여나갔던 분들이 있죠. 이번 문제 어려웠어요. 공법. 근데 교수님 별로 안 어렵던데 왜 남들 어렵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본인이 준비하면은 어려운 게 아니죠. 공부하면은요. 그렇죠? 예, 다 준비가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기초과정 때부터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살을 붙여 나가잖아요. 절대 공법은요. 하룻밤 공부했다가 성적 늘지 않아요. 예. 공법 실력이 느는 속도는 아주 느려요. 근데 폭발적으로 언제 늘어나냐 그러면 내년 8월 달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의 성적 향상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게 점수야. 점수. 그리고 여기 기간이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뭐 50점, 60점, 이렇게 뭐 70점 됐을 때 공인중개사법의 성적 향상 그래프. 중개사법. 예. 민법. 부동산 공법. 이게 부동산 공법의 성적 향상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때가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어요. 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성적으로 안 나타나. 그러면 성적으로 모의고사와 성적이 안 나타난다. 성적은 안 나타나지만 실력은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왜요? 여러분 우리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요.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는 얼마나 찼는지 안 보이죠. 똑같아. 넘쳤을 때만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바로 마찬가지. 이렇게 하다가 요때 이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절망을 해요. 왜? 중개사법을 하루 공부하니까 바로 성적이 딱 나와. 예. 민법도 조금 완만하게 성적 나오는데 아니 공법은 몇 달을 했는데도 몇 달 전에도 모의고사 보면은 30점, 몇 달 후에 봐도 30점, 40점도 못 넘어. 실력 안 쌓인 건가? 그거 아니에요. 예.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기초부터 저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내용을 이해하고 누가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 물어봤을 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뭐 토지용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하고 기미 껴서 환정하겠네요. 이게 말할 수 있거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성적 올라가요. 근데 이때부터 그냥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뭐 거기서 지금 법률 적용 완화가 나왔는데 그 법률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화를 알겠어, 그렇죠? 완화 적용은 법률도 우리는 몰라, 그렇죠? 예. 실효 이런 건 몰라. 예.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잠시만 쉬었다가 지구 단위 계획보다 더 어려운 게 200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있어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예.